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다짐 한번 하고 가죠. 예. 준비됐죠? 예. 하나, 둘, 셋, 넷. 합격을. 오야야. 야, 목소리, 인원에 비해서 박수 소리가 너무 적어. 지금 100명 가까이 앉아 계신데, 소리가 이렇게 적어. 자, 오늘은요, 취득세 마무리하고 등록면허세까지 들어갑니다. 자, 근데 오늘 여러분 프린트 받으셨죠? 개정된 거 집에서 정리 수정하세요. 그러면 네, 그리고 안 한다.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지금 해야 돼. 지금. 자, 요약집 2페이지 피세요. 요약집 2페이지. 프린트에 나와 있듯이 자료실에도 온라인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왼쪽 개정세법 거기에 정오표란에 올라가 있어요. 카페에. 그러면 내용이 뭐냐면 납부지연 가산세는요, 국세는 10만 분의 22, 지방세는 10만 분의 25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지방세 기본법도 국세와 똑같이 맞췄다. 시행령. 물론 공표는 아직 안 됐어요. 그러나 이미 결정이 됐으니까 수정을 하고 갈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또 이슈가 되고 5월 17일까지 시행령 입법 예고가 된 것이 5월 1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 끝나서 이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하면 시행할 거. 그런데 공표는 아직 안 했지만, 의결은 안 됐지만 시행령에 개정하는 건 날짜를 5월 10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하겠다 이렇게 된 내용. 양도소득세 부분 두 가지인데, 이 페이지 보시면은요, 맨 밑에 보시면 박스의 맨 밑에서 세 번째 칸 지방세 납부지연 가산세 찾았어요? 가로 열고 0.025로 되어 있죠? 그거 0.022. 예? 0.02. 밑에 두 번째 칸 국세하고 똑같다 이거지. 0.022. 10만 분의 22. 고쳤어요? 예. 자, 그리고 나서 똑같은 내용이 12페이지. 이렇게 하나만 개정돼도 여러 군데 고쳐야 돼요. 12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박스 있죠? 박스 두 번째 줄 10만 분의 얼마? 25가 아니라 10만 분의 22. 다시 말하면 0.022. 그 얘기입니다. 다음 14페이지 갑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 기출문제 있죠? 기출문제 정답 해설 5번에 0.022 이렇게 수정하시고, 다음 이번에는 17페이지 갑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17페이지 박스 밑에서 네 번째 칸 미납부세 곱하기 1일에 가로 열고 10만 분의 얼마? 22 이렇게 수정 됐어요? 또 있어요. 65페이지 65페이지 찾았죠? 65페이지 박스에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칸에 0.025 이것을 0.022 수정 됐어요? 예. 그 다음에 75페이지 75쪽 75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칸 0.025를 0.022. 다음 87쪽으로 갑니다. 87쪽 방가로 3번 납부지연 가산세 박스 있죠? 두 번째 줄 끝에 이자율 가로 열고 0.022 수정했어요? 예, 이렇게 해서 수정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뒤에는 없나요? 더 이상 수정할 거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다음 장이 뭐야? 94페이지 보면 재산세죠? 재산세는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게 아예 없어. 그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니까 관계없죠. 지금 지방세니까 여기까지만 개정된 거 됐어요? 그러면 요약집이 나오기 전에 좀 수정을 해서 주지. 그때는 법이 통과가 안 됐으니까. 또 하나, 프린트는 누락됐지만 이제 176페이지 한번 보세요. 요약집 176페이지.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개념이 새 정권이 들어오면서 보유세, 다주택자한테 주택을 팔 때 세부담을 줄여주겠다. 한시적으로. 언제부터? 참고로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1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 끝나고 나서 이제 그저께가 17일이잖아요. 그죠? 오늘 19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땅땅땅 하면 되는데 장관들이 없어. 그러니까 국무회의 못했잖아. 한번 하긴 했지만 전 정권하고 같이 섞어서 했잖아요. 그 이제 이번 주 금요일 정도 되면, 내일 정도 되면 뭐를 해? 국무회의 하겠지. 거기에서 이제 공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아직 공표는 안 됐지만 이미 날짜는 박아놨으니까 여기 보세요. 언제?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이것은 한시적이야. 한시적. 요때 가서는 연장을 하든 아니면 원상태로 가든 그때 부동산 시장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는 2002년도에 시험 보니까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올해는 공부해야죠. 실무에서는 요거까지지만 우리 날짜는 이거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시험에서는. 자, 그러면 176페이지 요약집 폈어요. 거기 양가로 2번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나왔죠. 있어요. 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배제라고 되어 있죠. 양가로 2번. 이건 무슨 말이에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3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면 물가 상승률만큼 양도 차익을 공제해 주는 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인데 두 가지는 안 해줘요. 미등기 자산은 세금을 안 내려고 작정한 놈이니까 공제해 줄 수 없잖아. 그죠? 또 하나, 조정지역의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투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주택을 양도할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박스 안에 2번이 그 얘기죠. 법령이 정하는 조정지역의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이거 안 해준다고 그랬죠? 이제 해줘.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지워. 2번 삭제. 여러분은 좋아요. 왜? 그렇죠. 공부할 분량이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뭐만 안 해줘? 그렇죠. 미등기 자산은 공제 안 해줘. 2주택이든 3주택이든 팔면 해줘요. 그러니까 5월 며칠 날 10일부터 저 양도하는 게, 예?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빨리 팔아라. 6월 1일부터 할증한다 그랬으니까 1세대 2주택 가지고 있던 사람은 5월 9일까지 뭐 한 사람은, 팔은 사람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못 받고 할증 10% 하고 피박 쓴 거야. 그죠? 근데 10일 날 매매가 안 돼서 어쩌다가 그래서 10일 날 뭐 하면, 팔면 공제도 받고 할증도 안 하고 갯돈 탄 거지. 그죠? 예.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거에 대해서 다 믿으면 안 돼. 믿고서 그냥 팔았더니 웬걸? 세금 왕창 냈잖아. 안 내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죠?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굉장히 많이 공제해 주는 거야, 이거. 또 하나. 그러니까 이제 없어졌어요. 됐어요? 예. 그리고 나서 188페이지 갑니다. 188페이지. 요약집 188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몇 번? 4번.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있죠? 원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는 20% 할증하고 오른쪽에 방가로 2번 1세대 3주택자 양도하면 30% 할증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예? 6월 1일부터 팔면. 그런데 이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4번은 양가로 4번은 다 폐지. 예? 그러니까 박박 지워도 돼. 왜?
여러분 올해로 시험 끝날 거니까. 됐죠? 예. 그러니까 양가로 5번, 189페이지 양가로 5번 위에까지 다 없어요. 그러니까 뭐야, 이제는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10개 가지고 있다 팔아도 할증하지 않는다. 얼마나 좋냐고.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죠? 많이 가지고 있다 팔면 세금 낼까봐 그냥 빨리 팔았잖아. 4월달, 5월달에 8일까지 팔아서. 더군다나 잔금을 5월 9일 날 받아서면 억울해서 잠이 안 올 거야. 그잖아. 자요. 여러분 언제 양도죠? 양도록세 언제 양도로 봐? 잔금 주고받은 날, 잔금 주고받은 날, 그날 양도야. 그럼 9일 날 잔금 주고받았으면 옛날대로 할증하는 거야. 10일 날 받으면 안 하고 폐지됐으니까. 됐어요? 이거는 우리 시험에서는 도움되죠. 공부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실무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은 엄청 중요한 거지 이거. 그잖아요. 실무에서는. 좋아요. 됐고 또 하나 요약집 204페이지 갑니다. 요약집 204페이지 204페이지 디귿 나왔어요. 기억, 니은, 디귿. 맨 밑에 디귿 나왔죠. 1세대 2주택 보유기간 계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주택이 5개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5개 있었는데 4개를 팔았으면 세금 내겠죠. 4개 팔 때마다 세금 냈을 거 아니야. 이제 마지막 몇 개 남았어? 1개 남았으면 그날로부터 앞으로 몇 년? 2년 채워서 팔아야 비과세 받을 수 있었어요. 이해가세요? 근데 그거 없어졌어. 그건 무슨 말이야? 자, 주택을 5개 가지고 있다 4개 팔 때 세금 냈죠. 마지막 하나 남은 건 여기서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라 아니 원래 뭐한 날부터 취득한 날부터 몇 년 채웠으면 2년 채웠으면 그 다음날 팔아도 또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 하나가 남았으면 하나가 된 날부터 앞으로 몇 년 채워서 2년 가지고 있다 팔아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줬던 것을 그 규정이 없어졌으니까 옛날 무한날 그냥 원래 취득한 날부터 몇 년 지났으면 2년 지났으면 봐요. 4개 가지고 5개 가지고 있다가 어저께 4개 다 팔았다. 세금 냈죠. 이제 몇 개 남았어? 하나. 근데 옛날부터 취득한 거 계산하니까 몇 년 지났어. 그럼 오늘 팔아도 보다 비과세. 이해가세요? 예, 그 얘기야.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디귿을 다 삭제하라. 도움 되죠? 공부할 분량 줄어드니까. 예, 됐어요. 다음 이제 211페이지로 갑니다. 211페이지. 폈어요? 자,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죠? 어디 사세요? 그러면 지역 얘기하지 마. 어디 살아? 그냥 조정지역 이렇게만 얘기하지 행정구역 얘기할 필요가 없다. 분당 살아요.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어디 살아? 조정대상 지역 하면 뭐 강남에 사는 줄 알겠지. 자, 방가로 2번 조정대상 지역의 일시적 2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요건 설명드리고 여기 보세요. 자, 기존에 무슨 지역? 조정지역에 주택이 하나 있어요. 예? 자, 그래 놓고 요 주택을 취득하고 몇 년? 항상 일시적 2주택은 요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안 돼서 또 산 건 무조건 투기하고는 혜택이 없는 거예요. 기본 상식이 요거 사고 몇 년 지나야 돼, 기본. 그렇죠. 1년은 지난 다음에 사야 혜택을 주는 거야. 아, 요거 사고 1년 안 돼서 여기서 또 샀다. 그건 투기지. 근데 요거 사놓고 몇 년? 최소한 이게 중요한 거 몇 년 지나야 돼. 10년 지나면 돼, 안 돼? 돼요. 1년만 지나면. 그리고 나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어요. 어디 있는 거? 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했다. 그러면 일시 이거 1세대 무슨 주택? 2주택이죠? 예? 그럼 이거 2주택인데 왜 샀니? 여기로 뭐 하려고요? 이사 가려고 이거 샀어요. 오, 그래? 그럼 뭐라고 한다? 일시적 2주택이에요. 잠시만 2주택이라 이거 이제 팔 거니까. 이게 아무데나 일시적 붙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왜 샀어? 여기로 이사 가려고 산 거죠?
그래. 그럼 이거 팔겠다는 얘기죠. 그게 뭐라고? 일시적 이주택이에요. 그러면 요 지역은 요 주택을 지정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1년 이내 옛날 걸 뭐 해야 돼? 양도해야 돼요. 그래야 비과세 받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사 간다고 그랬잖아. 그럼 뭐 해야 돼? 세대 전원이 전입신고까지 맞춰야 돼. 몇 년 안에? 1년 안에 두 가지 다 해야 돼. 1년 안에 두 가지 다. 뭐? 1년 안에 요것도 팔고 전입신고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었다 얘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파는 거? 5월 10일 날부터 파는 거 있죠? 예, 5월 10일 날 잔금 받았다. 그때 양도죠. 계약한 날이 아니라 잔금 받은 날. 요 날부터 잔금 받는 건 몇 년 안에 팔아라? 2년 안에 팔면 돼. 이해가세요? 그리고 무슨 신고? 이사 안 가도 돼. 이거 없어졌다 이 얘기죠. 엄청난 혜택 주는 거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하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사고. 그죠? 몇 년 안에? 2년 안에 요거 팔면 되죠? 2년 이내, 그러니까 2년 되는 날 팔려도 되지. 그럼 이거 비과세 받죠? 그럼 요거 하나 남잖아. 그것도 비과세 계속 받을 수 있죠. 좋아. 어쨌든 지금 없어진 건 1년이 아니라 몇 년? 2년 안에 팔면 되고 전입신고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여러분 211페이지 방가로 2번 박스 보세요. 박스 1번 신규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1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뭐하고? 이사를 하고, 세 번째 줄 끝에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라 봐라. 전입신고까지 맞춰라. 그거 없어졌다. 폐지. 다 지워요. 1번만 지워요. 1번. 됐습니까? 그리고 2번 신규주택 취득하고 몇 년? 1년이 아니라 2년. 됐어요? 예, 이게 개정된 내용이다. 됐죠? 예, 프린트 참고로 보시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 다주택자들한테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자, 그건 그렇고 이제 오늘 수업 나가야죠. 오늘 수업은 53쪽이죠. 여기 보실래요? 오늘 수업은 표준세율, 세율 부분이에요. 53페이지. 맞죠? 여러분 취득세 세율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기본세율, 표준세율. 여러분 표준세율이 뭐냐고요? 세법이 정해놓은 기본세율. 하나만 물어볼게요. 서울에서 부동산 취득했을 때, 경기도에서 부동산 취득했을 때, 독도에서 부동산 취득했을 때 세율이 어때? 표준세율은 전국이 다 똑같다. 왜? 법에 정해놓은 세율이니까. 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세율, 그게 표준세율이야. 이해가세요? 그런데 살림살이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틀리죠. 예? 어떤 지역은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서 재난을 당해서 지진으로 주택이 무너졌어요. 그럼 새로 지어야죠. 그럼 뭐 내야 돼? 새로 지었으니까 취득세 내야죠. 근데 깎아줘야 되겠지. 천재지변이니까. 그런 경우는 요 세율이 있어도 여기에다가 100분의 얼마? 50% 범위 내에서 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에 취득세를 좀 많이 걷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 기본세율의 50%를 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는 건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틀리니까 어느 지역은 요거만 적용하고 어떤 지역은 여기나 증할 수도 있고 어떤 지역은 감할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 이해하시면 이렇게 질문했을 때 맞춰야 돼. 표준세율은, 취득세 표준세율은 전국이 다 똑같다. 맞죠? 예? 그런데 부동산 취득에서 전국의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전국의 취득세 세율은 똑같다. 틀려 그건. 예? 다시 비슷한 것 같은데 틀리잖아. 예. 우리나라의 취득세 표준세율은 전국이 다 똑같다. 그건 맞아요. 법에 다 똑같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표준세율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마다 취득세 세율은 똑같다. 이렇게 물어보면 틀리는 거지. 왜? 증하는 지역이 있고 감하는 지역도 있고 증감하지
않는 지역도 있으니까, 그죠? 예, 그렇게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특례세에서 특별한 규정 세율, 그리고 세금 많이 부과하는 중과세율. 세율 이렇게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 출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에서는 표준세율하고 특례세율이 핵심이다. 시험에서는 표준세율하고 특례세율을 물어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신고납부.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느냐. 그리고 안 하면 뭐부터? 가산세. 오늘 공부할 내용 이렇게 해서 취득세 마무리를 합니다. 그럼 보죠. 여러분 53페이지 보세요. 세율, 취득세 세율 특징. 1번 출치지 말고요. 취득세 세율은 비례세율인데 비례세율이 뭐요? 과세표준 금액 크기에 관계없이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표준세율도 있고 특례세율도 있고 중과세율 세 가지가 종류가 있다. 그중에 우리가 공부할 건 핵심은 표준세율하고 뭐 특례세율. 그리고 이제 2번, 3번은 알아야죠. 기억해야 돼요. 시험에서 나오는 지문이니까. 2번, 과세 물건, 취득세 과세 물건 취득했는데 예, 둘 이상 세율에 해당이 되면 두 가지 세율 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세율 몇 가지? 한 가지만 적용한다. 높은 세율. 그죠? 예, 높은 세율 적용한다. 다음 세 번째, 아까 그랬죠? 표준세율, 세법에 정한 세율은 똑같아, 전국이. 그죠? 근데 도지사는 그랬잖아요. 취득세는 도세니까. 그런데 도지사 말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에 따라서 중요한 건 표준세율의 100분의 얼마? 50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이거. 그런데 이 지문은요, 시험에서 많이 물어봐요. 왜 많이 물어보느냐? 취득세도 똑같고 등록면허세도 이게 나와요.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세율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얼마? 50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할 수.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가 똑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취득세에서 물어볼 수도 있고 등록면허세의 이 지문이 나올 수도 있고 재산세에서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필수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됐어요? 다음 네 번째, 취득 당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여기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 거기만 줄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등기부상에 기재된 내용을 공부상이라고 하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걸 사실상이라고 하는데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같아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서로 다를 수도 있다. 다를 수 있다는 게 대표적으로 토지 같은 경우. 등기 권리증에는 임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농사 짓고 있어요. 그럼 지목이 서로 다르잖아요. 취득세는 똑같은 토지라도 농지를 취득했느냐 임야를 취득했느냐 세율이 달라, 퍼센트가. 그러니까 구분할 수 있어야죠. 그러면 여러분이 농사 짓는 농지를 취득했어요. 근데 취득해서 보니까 등기권리증에는 뭘로 돼 있어? 임야. 그럼 여러분은 임야로 취득세 냅니까? 농지로 취득세 냅니까? 뭘로 내야 돼? 농지. 왜? 법에 그랬잖아. 뭐라고?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한다. 취득할 때 당시 사실상 현황. 농사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봐라? 농지로 봐라 이거지. 이해가세요? 그런데 이 용어는 사실상 현황으로 과세한다. 이거는 취득세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세법은 이거야, 기본이. 그래서 시험에서는 물어보잖아. 뭐라고? 취득세는 취득할 때 당시 사실상 현황,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할 때 사실상 현황,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현재 사실상 현황, 종부세도 과세 기준일 현재 사실상 현황, 양도소득세는 양도할 때 당시 사실상 현황으로 과세한다. 이게 대기본 원칙이야. 이해가세요? 그런데 다만 취득 당시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다, 분명하지 않다. 예? 예를 들어서 농지인지 농사 짓고 있는 농지인지 임야인지 구분이 안 돼. 그럴 때만 공부상 현황으로 부과합니다. 잠깐, 공부상 현황으로 부과한다. 거기 출치면 뭐가 중요한 건데? 출치면 안 되잖아. 핵심이 뭐야? 그렇죠. 사실상 현황. 시험에서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공부상으로 그렇게 물어본 적은 없어. 단서가 이렇게 쭉 나오지.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한다. 다만 이렇게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실상 현황.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표준세율, 기본세율이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은요, 부동산 말고도 취득세 내는 거 있잖아요. 차량, 기계장비, 자동차, 중장비, 선박, 항공기, 광어권, 어권, 임목, 회원권 취득하면 뭐네? 취득세 내요. 그런데
자동차 취득했을 때 세율이 몇 프로냐? 그건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 부동산세법이니까 부동산 중심으로 물어봐요. 그게 공부하는 팁이야, 여러분이. 취득세, 과세 대상 다 외우고 그럴 필요 없다. 왜? 부동산세법은 부동산 중심으로 물어보지. 납세 의무자 물어봐도, 과세 대상을 물어봐도, 세율을 물어봐도 부동산 중심으로 물어본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부동산도요, 개념이, 자, 토지 있잖아요. 토지도 전답, 과수원, 목장, 용지는 농지라고 그래. 농지 취득했을 때와 농지 말고 다른 토지 취득했을 때 세율이 달라. 또 주택을 취득하는데도요, 행위에 따라 틀리네. 주택을 매매로 취득했느냐, 상속받았느냐, 증여받았느냐, 단독주택 건축해서 취득했느냐, 이거에 따라 세율이 다 달라. 그러니까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는 표준세를 공부할 때 우선 농지하고 주택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주택은 투기에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할증을 하죠. 그래서 주택은 별도로 빼놓고 매매 보세요. 거기 1번 유상승계 취득하면 대표적으로 뭐라고요? 매매. 여러분 시험에서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했다 그렇게 안 물어보죠? 뭐라고 나와? 유상승계 취득. 그 얘기는 뭐야? 매매로 취득했다 이 얘기잖아요. 그때는 농지가 보는데 오른쪽 비고란에 전, 답, 과수원, 목장, 용지 요 지목 4가지 있죠. 요건 뭐라고 한다? 농지. 이런 토지를 취득하면 세금 부담 줄여줘요. 1000분의 얼마? 30. 여러분 1000분의 30에 분자, 분모 공 하나씩 지어주면 100분의 3 똑같잖아. 1000분의 30이나 3%나 똑같잖아요. 그럼 3%로 하지 왜 천분율로 표시하느냐? 지방세법 법 하나에는 지방세는 11가지 세금이 다 기재되어 있는데 소수점이 나오는 게 많아요. 그래서 소수점을 표시하지 않으려고 천분율로 표시하는 거지 다른 의미는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일상적으로 백분율을 많이 이해하고 있으니까 1000분의 30이나 3%나 어렵지 않죠? 우리는 백분율로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농지를 매매로 취득하면 몇 프로? 3%. 농지 말고 부동산 상가가 됐든 임야가 됐든 주택 빼고는 몇 프로? 4%. 농지는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여러분 농지는 농지법에 농사질 사람만 취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농사짓기 위해서 취득한 걸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겁니다. 됐어요? 다음 2번째 상속. 농지를 상속받았어요. 2.3. 농지 말고 주택이든 뭐든 농지 빼고 모든 거 다 합쳐서 상속은 2.8. 증여 받았죠. 증여는 개인 법인은 할 거 없이 농지든 뭐든 다 1000분의 35, 3.5. 그런데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받았어요. 비영리 사업자가 누구예요?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그러면 교육단체, 정당단체, 복지단체, 그죠? 예? 이런 데잖아요. 정부기관. 그래서 이런 데가 증여받으면 2.8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 다음 원시 취득이 뭐죠? 건물을 새로 지었다. 바다나 전을 매립해서 토지가 새로 생겼다. 합법이냐 불법 여부 따지지 않아요. 무허가로 건물 지으나 허가받고 건물 지으나 취득세는 똑같다. 취득세 똑같아요. 예. 그래서 원시 취득은 구분하지 않고 전부 다 2.8. 다음 합유물, 총유물, 공유물 분할 그랬죠? 공동으로 취득한 것 분할합니다. 공동으로 등기하는 거 이런 건 1000분의 얼마? 23. 됐어요?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 1번하고 2번 정도 보세요. 1번 박스 안에 매매로 유상, 상속받거나 증여받아서 취득한 부동산이 공유물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공동소유다. 그죠? 매매로 취득해서 공동등기합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증여받았다. 공유물이죠. 그럴 때는 취득 지분이 있을 거냐, 지분 몇 %냐, 지분별로 나눠서 취득 가격을 따로따로 계산해서 각각 세율을 적용한다. 다시 말하면 상가 부동산을 갑하고 을이 50% 둘이 공동으로 상속받았어요. 그럼 둘 다 취득세 내야지. 그럼 어떻게 계산해요? 나눠 지분별로 10억에 50%면 5억, 갑도 5억, 을도 5억 각각 나눠서 거기에다가 세율 합쳐서 계산하나 나눠서 계산하나 비례세율이니까 똑같잖아요. 이해가세요? 예.
다음 두 번째, 건축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로 열고 신축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재축을 뭐한다? 제외. 그럼 뭘 얘기하느냐? 증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존 건물의 면적을 늘리는 거 뭐? 증축. 증축은 다 증가된 게 아니라 증가된 면적 있죠? 그거. 그리고 개수가 뭐죠? 개수가? 건축물에 없었던 시설물 추가 설치. 저는 개수를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었던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게 개수죠. 근데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건 두 가지예요. 엘리베이터 설치했는데 면적은 그대로고 가격만 증가를 했다. 간주취득. 엘리베이터 설치했는데 면적을 건물 외벽에다 설치하면 면적이 늘어나죠. 그러면 그건 증가된 부분은 원시취득이다. 그래서 증축 또는 개수로 인해서 면적이 뭐했다면? 증가됐다면 증가된 면적은 무슨 취득이다? 원시취득 2.8이죠. 1000분의 28. 요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지문 두 가지. 됐습니까? 다음 장에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서 표준세율에서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다 하지 말고 물어보는 게 농지니까 핵심이. 자, 이렇게 해서 보세요. 농지를요, 매매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유상. 매매로 농지를 취득할 수도 있고, 그죠? 농지를 뭐? 상속받아서 취득할 수도 있고, 증여받아서 취득할 수도 있고, 매립해서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 될 수도 있다. 그죠? 그러면 또는 뭐? 지목을 뭐 했어요? 변경해서 농지가 될 수 있겠죠. 임야인데 농지로. 그러면 유상 그러면 몇 프로? 3%. 상속은 2.3, 증여는 3.5, 원시취득 2.8, 그 다음에 지목 변경 이것은 0.2 간주취득. 이거는 표준세율이 아니에요. 뒤에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요거 빼놓고 요거 에다가 살짝 다른 거 끼워놓고 틀린 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니까 농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농지가 아니면 뭐? 여기다가 농지 아니면 주택을 물어볼 수도 있죠. 주택을 매매로 취득했느냐 얼마짜리냐 다주택자냐에 따라 틀려. 그리고 상속, 증여 똑같아요. 원시취득. 주택도 똑같아. 뭐만 틀리고? 매매. 그래서 이렇게 농지를 대입해서 정리하시고 54페이지 갑니다. 54페이지 보시면 주택이에요.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는 건 투기에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주택은 자, 한 세대가 주택이 2개냐, 3개냐, 4개냐에 따라 세율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일반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했느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세율이. 그래서 맨 위에 방가로 2번은 다주택자가 아니에요. 이거 할증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냐, 여기는 맨 위에 적으세요. 방가로 2번. 유상승계에 취득하는 주택의 표준세율 그랬죠? 그 옆에다가 가로 열고 일반 지역의 2주택 이하 이렇게. 일반 지역의 몇 주택? 2주택 이하. 2개까지는 할증하지 않는다. 투기로 보지 않겠다. 일반 지역에서 주택 2개까지는 할증하지 않는다. 이때는 할증 안 하니까 주택 가격에 따라 틀려요. 여기서 취득 당시 가액 그랬죠? 그건 전부 다 뭐냐? 실거래 가격이야. 실거래 가격 실제로 얼마 주고 취득했느냐? 6억 이하 주택은 1000분의 얼마? 1%. 그 다음에 6억 초과, 그거 잘못해서 활자 두 번째 칸에 6억 이하가 아니라 뭐죠? 6억 초과. 6억 초과 9억 이하. 6억 이하가 아니라 6억 초과 9억 이하. 요거는요, 계산을 해서 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참고로 1.1부터 2.9까지 나와요. 그럼 거기 하나, 시험에서는 물어볼 내용은 아닌데 보세요. 공식이 3분의 2 곱하기 1억 분의 여기에 취득 가격이에요. 여기에서 몇 프로를 빼라, 3% 빼라, 이렇게 해서 세율. 가격에 따라 틀려요, 가격. 첫 번째 간에 6억 이하는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계산하지 말고 6억 이하는 그냥 몇 프로
1%, 6억까지는. 근데 6억을 구하면 초과하면 6억 5천이냐 7억이냐 8억이냐 8억 9천이냐 금액에 따라 틀리다. 그럼 여기 보세요. 요게 취득 가격이에요. 요것만 변동이 있지 공식이. 그럼 여기가 7억짜리라고 그래봐요. 예? 그럼 계산. 자, 하도 연필을 놓은 지 오래돼가지고 공부 안 된 사람은 그냥 원초적으로 할게요. 3일은 3, 2, 7일 이거잖아. 3분의 14 엄청 쉽죠? 그럼 분수는 나누는 거야. 그럼 3, 4, 12 2 남죠? 3, 6 18 또 2 남지. 6, 6, 6, 6 나가니까 4.67 됐어요? 거기서 몇 프로 빼? 3% 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7억짜리 주택을 취득하면 1.67%야. 이해가세요? 자, 한 번 하니까 이해가 갈 것 같기도 하고. 그럼 한 번 더 하지. 8억이라고 그래봐. 얼마? 8억. 그러면 3일은 3, 2, 8이 16. 그래서 요거 3, 5, 15 1 남았잖아요. 3, 3은 9, 3, 3은 9 반올림 안 되죠? 5.33 맞아요? 예, 여기에서 몇 프로 빼? 3% 빼면 2.33% 얼마짜리? 8억짜리 주택을 취득하면 2.33, 7억짜리 주택을 취득하면 1.67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는 시험에서 나올 수가 없어. 시간적으로 풀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그렇게만 이해하시고 이제 세 번째 칸으로 갑니다. 9억을 구하면 초과하는 건 3%. 예? 그러니까 시험에서 물어보면 6억이 이하 아니면 9억 초과 이걸 물어볼 거 아니야. 예? 아 7억 8억 이거 계산해야 되니까 날 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하고 물어본다면 5억짜리 주택을 취득했다 몇 프로? 1%. 10억짜리 주택을 취득했다 몇 프로? 3%. 이해가세요? 그렇게만 기억하라. 그것을 우리는 1에서 몇 프로 최고? 3%. 이건 할증하는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자, 다음. 그런데 방가로 3번.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다주택자 그랬죠? 다주택자는요. 다주택자는 어디서부터 다주택자냐? 3번부터야. 그래서 1번, 2번은 표시하세요. 1번, 2번은 위에로 가, 위에 걸로. 1에서 몇 프로 할까? 3%. 이제 3번서부터 다주택자야. 동그라미 3번 있죠, 거기? 예? 예. 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무슨 주택? 2주택. 요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조정지역의 주택 몇 개다? 2개다. 그 뜻이 아니잖아. 그 뜻이 아니라니까? 뜻을 잘 이해하세요. 주택이 하나 있었어요. 어디에? 아니야. 일반 지역도 되고 조정지역이든 신경 쓰지 마. 그거 안 물어봐. 그냥 어디든 주택 몇 개 있었어. 1개. 근데 중요한 건 두 번째 걸 어디 거 취득했느냐 이거야. 취득하는 주택이 어디 거냐? 어디 거 취득했어요? 그렇죠. 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해서 몇 개가 됐다? 2개가 됐다 그 얘기지. 조정지역의 주택 2개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취득하는 주택을 어디 있는 거 취득했느냐 이거야. 그래서 기존에 하나 있었는데 어디에 있었던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해서 몇 개가 됐다? 2개. 그럼 8%야. 몇 프로요? 8%. 여러분 1000분의 80은 8%죠? 1000분의 80 옆에다가 가로 열고 이렇게 적어요. 다단계 최대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아니 그거 적지 말고 그 사람 동생이 조이팔이야. 그래서 거기다가 조이팔 이렇게 적어. 조정지역의 주택 2개가 됐으면 몇 프로? 8%. 조이팔. 예? 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해서 2개는 몇 프로? 8%. 조이팔. 물어보면 조정지역에 2개 물어보겠죠. 주로 조28 됐습니까? 다음 4번째. 기존의 주택 몇 개가 있었는데? 예? 지금 4번이야 4번. 2개 있었어요. 어디에? 신경 쓰지 마. 관계없으니까. 그런데 3번째 걸 어디 거 취득했어요? 일반 지역의 주택을 취득했죠? 자, 이것도 할증하는데 8%야. 8%. 일반 지역 주택 취득에서 3개 8%. 그래서 가로 열고 138.
자, 조28 138 요거 몇 프로? 8%야. 조정지역의 주택취득에서 2개, 일반지역의 주택취득에서 3개, 8% 똑같다. 됐습니까? 나머지는 볼 필요 없다. 12%니까. 다음 5번. 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해서 몇 개? 3개. 이거는 기존의 주택 몇 개 있었다? 어디에? 신경 쓰지 말고. 그죠? 세 번째 거 어디서 취득했어요? 조정지역. 그러면 12%. 1000분의 120, 12%. 다음 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무슨 주택? 4주택이 됐다. 4주택. 그죠? 기존에 몇 개 있었어요? 3개. 4개 4주택은요, 지역 따지지 마. 무조건 4주택은 12%. 됐어요? 다음 7번도 조정지역 밖의 지역의 주택 취득에서 4개. 4개는 무조건 몇 프로? 12%. 그 다음 8번 기억해야죠. 여러분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지만 물어본다면 단순하게 물어볼 수 있는 게 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해서 2주택, 조28 몇 프로? 8%. 아니면 일반 지역의 주택을 취득해서 3개가 됐다. 138 물어보던가. 아니면 8번 회사가 주택을 취득했어요. 무조건 투기야. 주택수 따지지 마. 몇 개인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취득했느냐 관계가 없어요. 회사가 주택을 취득한 건 투기다. 그냥 몇 프로? 12%. 됐어요? 12%. 다음 방가로 몇 번? 4번 갑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로부터 주택을 뭐 받았다? 증여받은 경우. 여기 보세요. 자,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는 보유세 많이 내야 돼. 재산세, 종부세 많이 내요. 그러니까 세금 부담을 뭐 하려고? 줄이려고. 주택 하나를 증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은 보유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증여한 거다 이거지. 그래서 원래 증여는 아까 3.5잖아요. 표준세율이 3.5였었죠, 증여. 그런데 다주택자로부터 시가 표준액 3억 이상인 주택을 뭐 받으면? 증여받으면 12%야. 취득세 몇 프로? 12%. 취득하는 사람한테 세금 많이 부과하겠다. 일반 증여를 받으면 3.5. 조정지역의 다주택자로부터 시가 표준액 3억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12%. 됐습니까?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다른 건 정리할 필요가 없네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우리 취득세에 대한 세율 봤는데 아까 표준세율을 해서는 농지 대입해서 점검하시고 주택이죠. 주택은 할증 안 할 때는 주택 가격에 따라서 6억 이하는 1%, 9억 초과는 3%. 다주택자는 조28 조정지역의 주택 취득에서 2개는 8%, 일반 지역의 3개는 8%. 그죠? 그리고 법인은 12%.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 56페이지 기출문제로 가봅니다. 여러분 지금 생략한 나머지 1세대 그거 보지 마세요. 그건 실무적인 거니까. 예, 다음 56. 자, 1번 지방세법상 공유 농지를 공동소유 농지를 분할로 취득하여 자기 소유 지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 표준 세율은 그랬죠. 예,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등기합니다. 그러면 뭐야? 1000분의 얼마? 23. 2.3이죠. 2.3. 자기 소유 지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 표준 표준세율 물어봤죠?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다시 되돌아가서 여러분 하나 볼게요. 53페이지 보시면 표준세율 밑에 여러분 그 표준세율 밑에 박스 있죠? 박스 보시면 거기 아까 1번 유상으로 취득하던 상속을 받던 증여를 받던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죠? 공유물. 예, 이런 경우는 각각 취득 지분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세율 적용한다고 그랬죠?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이거 이해했나 보기 위해서 여기 보세요. 아까 주택, 다주택자가 아니야. 주택의 취득 당시 가격 10억짜리 주택을 갑하고 누가? 을이 지분이 균등 50% 이렇게 공동으로 취득했어요. 그럼 취득세 과세 표준은 자기 뭐만큼? 지분만큼 나눠야 돼. 그죠? 그럼 갑하고 을 50%니까 여기도 얼마? 5억. 여기도 얼마? 5억. 아까 주택은 다주택자가 아닌 경우는 6억 이하는 6억 이하 주택은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계산해야 된다고 그랬죠. 9억을 부하는 거, 초과하는 건 몇 프로? 3%.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물어봅니다. 질문. 둘이 10억짜리 주택을 둘이 나눴어요. 공동이니까. 지분별로. 그럼 얼마야? 5억이죠. 그럼 여기 1%로 가야 돼? 3%로 가야 돼? 여기에 세율을 곱해야 될 거 아니야. 몇 프로야? 자, 1%로 가야 돼? 3%로 가야 돼?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 부담 갖지 마. 몇 프로? 1%. 이렇게 하면 이제 자격증 보류야. 왜? 5억짜리 주택 샀어? 10억짜리 샀잖아. 10억짜리. 얼마? 3%. 이해가죠? 지분만 나눌 뿐이지 세율은 그대로 가. 10억짜리. 아니 이거 나누면 5억이면 1%면은 5천만 5천 1억밖에 안 되는데 세금 전부 다 절세 되겠네. 그러면 이해가세요? 예. 그러니까 원래 주택은 얼마짜리야? 5억짜리 주택이 아니라 10억짜리 샀는데 5억만 내 거야. 그죠? 그러니까 10억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는 그 뜻이야. 그게 이해가세요? 해당 세율을 10억짜리 주택을 취득했으면 해당 10억짜리를 세율을 적용하는데 다만 과세 표준은 지분대로 봐라. 나눠서 계산한다. 이해가세요? 혹시나 해서 한 거야. 네. 자, 그렇게 시험에 나오면 거의 자격증 보류야. 다음 2번 갑니다. 기출문제 56쪽. 2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 그랬죠? 예? 여러분 표준세율은 정하거나 감한 것이 아니라 원래 정해놓은 거. 그죠? 가장 높은 거. 단 지방세 특례법. 여러분 지방세를 깎아주는 걸 감면이라고 하죠. 감해주거나 면해주는 걸 정해놓은 법이 지방세 특례법이야. 그러니까 지방세 특례 제한법 고려하지 않으며 이 얘기는 감면 대상이 아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이 얘기야. 이해가세요? 여러분 자경농민이 농지를 부하면 매매로 취득하면 농사 지으려고 취득한 걸로 보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50% 깎아줘. 또 바다나 하천을 매립해서 농지가 새롭게 뭐했어요? 원시 취득했죠. 이것도 감면 대상이 되면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깎아줘요. 면제. 이해가세요? 그런데 지금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정상적으로 부과한다. 그 얘기야. 1번 상속으로 주택이 아닌 건물 취득했어요. 몇 프로? 2.8. 그죠? 농지면 2.3. 농지가 아닌 부동산은 2.8. 2번 사회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법인이죠. 이런 법인이 뭐 받으면 독지가로부터 기부, 증여 공짜로 받았죠. 증여받았다 이 얘기지. 기부. 그런 경우는 3.5가 아니라 2.8. 1000분의 28, 2.8. 영리법인이 공유수면 매립해서 농지를 보였다. 비영리든 영리법인은 관계없어요. 왜?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원시 취득은 2.8. 4번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지방세법에 뭐라고 그랬어요? 10조에 따른 취득 당시 가액 얼마? 10억 원인 주택을 뭐 했어요? 취득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니 1세대 1주택인지 2주택인지 3주택이냐에 따라 틀리잖아. 조정지역이냐 아니냐도 틀리죠. 그런데 문제침은 가로 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주택자가 아니다. 그냥 중과세 안 한다. 이게 할증 안 하니까. 그럼 6억 이하는 1%, 9억 초과는 3%. 그럼 10억이면 얼마? 3%. 다음 5번 유상거래 원인으로 농지를 농지 말고 토지를 매매로 취득했죠. 농지면 3%인데 농지 말고는 4%. 답은 5번. 됐어요? 예, 이렇게. 예. 지금 여러분은 6월 말까지는요 무조건 이론이에요. 예? 지금 시기에 문제 풀고 그러면 안 돼. 그런 문제 푸는 꼭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5월 6월 달에 이론 정리인데 7월 달에 가서 문제 풀이 하잖아요. 지금 이론할 때 문제 푼다? 또 문제 풀이 할 때는 이론이 안 됐으니까 또 뭘로 와?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5월달, 6월달은 무조건 기본 이론이에요. 요약주 바라는 얘기죠.
나중에 문제 풀다 7월 달에 가서 문제 푸는데 취득세 세율이 잘 생각이 안 나. 그러면 그때 확인해야죠. 확인할 때 어떻게 해야 돼? 하나, 둘, 셋. 여기네. 이렇게 찾아야지. 안 봤으니까, 많이 안 봤으니까 어디에 그게 있는지 모르고 하루 종일 찾아. 이거는 자가 테스트 했을 때 문제 풀 자격이 준비가 안 된 거야. 그만큼 많이 봐라 이거지. 그죠? 공부는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해야 될 그 인내력도 필요하고, 집중력도 필요하고, 그죠? 그래서 무조건 6월 달까지는 문제가 중심이 아니라 이론이다. 이론. 기본 이론, 요약적 중심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취득세 특례세율로 갑니다. 특례세율, 시험에서 중요하다 그랬죠? 예, 그럼 보세요. 특례세율이 도대체 뭔데?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세법은 매년 개정이 되는데 개정이 아니라 개편이라는 게 있어요. 개편. 아예 편제가 바뀐 거. 예? 틀을 바꾸는 거. 자, 그래서 특례세율에 대해서 한번 볼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2010년까지는 옛날 얘기죠. 12년 전에. 그러니까 2010년까지는 옛날에 부동산 취득에서 잘 들으세요. 요거 취득세 몇 프로? 2% 취득세 내고 소유권 등기해야죠. 재산권 보호받으려고. 등기할 때 뭐 내? 등록세라는 세금을 따로 냈어요. 세금 두 가지. 부동산 취득했으니까 취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2% 내고, 등기하는 거에 대해서 별도로 세금 내라. 소유권 등기. 내 거라고 등기하는 거죠. 그럼 매매로 취득해서 등기하면 취득세 2%이라가 등기할 때 2% 4%죠. 증여받았으면 요거 합치면 3.5, 상속받아서 소유권 이전하면 합치면 2.8. 건물 새로 지어서 소유권 무슨 등기? 보전 등기할 때 일단 취득세 2% 내고 등기할 때 0.8 합쳐서, 그죠? 자, 이렇게 옛날에는 취득세 따로 등록세 따로 냈었다 이 얘기예요. 옛날. 그런데 언제부터? 2011년서부터는요. 지방세 16개 세금을 11개로 통폐합을 합니다. 그래서 개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2000 몇 년? 11년서부터 지금은 부동산 취득했을 때 취득세 따로 내고 등록세 따로 내는 게 아니라 합쳐서 지금 뭘로? 취득세 내요. 여러분 지금 주택 취득하면 어떻게? 등기할 때 세금 또 내? 아니요. 그냥 취득세 내고 납부한 영수증 받아갖고 등기서류에 첨부해서 법원 등기소 가서 접수하면 끝.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등록세가 없어진 게 아니라 합쳐져서 뭘로 됐다? 그럼 취득세 아까 표준세율 있죠? 매매 몇 프로라고 그랬죠? 농지 말고 매매 4%. 자, 이거잖아. 이거 여기 해봐요. 예? 지금 취득세는 유상 매매가 몇 프로야? 왜? 옛날 취득세 2%하고 옛날에 뭐? 등기 합쳐서 몇 프로? 상속받아서 소유권 이전하면 취득세 2%하고 요거하고 합쳐서 2.8. 증여받았으면 요거하고 요거 합쳐서 3.5. 요거 합치면 2.8. 이거 합치면 2.3. 됐어요? 결론은 요 지금 두 개 합쳐서 취득세가 됐죠? 근데 이걸 뭐라고 불러? 요 세율을 표준세율. 취득세 무슨 세율? 표준세율이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아, 그러면 생각해서 조급해서 막 가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세요. 전체적으로 여기 보세요. 아, 그러면 지금 부동산 취득해서 등기하면 이거 내면 되잖아. 그죠? 근데 특별한 세율이 있다. 특례세율. 특례세율은 뭐냐? 이거예요. 어떤 거? 옛날에 취득세 내지 마. 뭐만 내? 등록세만 내. 이런 게 있었다니까. 아니, 둘 다 내면 이걸로 가면 되잖아. 근데 둘 중에 하나만 내야 돼. 뭐만 내라고 지금? 등기에 대한 옛날 등록세만 내라 이거죠. 예? 반대로 등기 안 해도 돼. 뭐는 내? 옛날 취득세는 내. 이렇게 한쪽만 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옛날에 취득세는 비과세, 등기할 때 등록세만 내라. 반대로 취득세는 내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거 아니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하니까 옛날 취득세만 내라. 이게 무슨 세율? 특례세율이야. 무슨 세율? 짠 하고 나타나서 특례세율이에요. 별도의 세율.
그럼 여기서 무슨 세율? 여기 1번. 표준세율이 이거잖아요, 지금. 이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빼래? 여기서 2% 빼라고 그랬죠? 이 2%를 뭐라고 부르느냐? 중과 기준세율이라고도 해요. 뭐라고 불러요? 중과 기준세율 하면 2%를 얘기하는 거예요. 1000분의 20, 2%. 여기 보세요.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빼라고 여기 지금? 2% 빼봐요. 여기서 2% 다 빼면 2% 빼. 예? 빼면 요거 남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요 표준세율에서 2%를 빼면 옛날 뭐만 내라? 등록세 세율만 남잖아. 등기니까. 그 얘기예요. 그게 특례세율. 그래서 요것이 일로 오는 거예요. 요게 일로 와요. 1번. 요거에 대한 건 여기서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빼면 돼? 2% 빼면 옛날 그 소유권 등기세율, 등록세 세율이 나온다. 그게 특례세율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럼 여기는 이거 안 내고 몇 프로만 내라고? 그럼 계산 복잡하니까 그냥 2% 내라 이거지. 이해가세요? 옛날 취득세만 내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특례세율은.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두 가지를 섞어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섞어놓고 시험에서 그게 뭐예요? 예? 그럼 먼저 요 특례세율에 대해서 봅니다. 여러분 교재. 그러니까 특례세율이 뭐라고요? 옛날에 취득세는 안 내고 등록세만 내던 것도 있고, 반대로 취득세는 내는데 소유권 등기 안 하니까 옛날 취득세만 내는 거 있었죠. 이것을 우리는 특례세율이라고 한다. 옛날 규정으로. 그래서 57쪽 방가로 1번 형식상 소유권 취득에 대한 특례세율 그랬죠. 형식상 소유권 취득 그게 줄쳐요. 형식상 소유권 취득에 줄쳤어요. 줄쳐놓고 거기다가 위에다가 적던 밑에다가 됐던 이렇게 적으면 되잖아. 뭐라고? 등기만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옛날 취득세는 내지 마라. 예? 왜? 취득이 아니니까. 여러분 소유권 취득하면 뭐예요?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이죠. 자, 그럼 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 칸의 원칙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빼라? 2%. 2%를 뭐라고도 한다? 중과 기준세율을 빼라.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러면 그것만 보시고 밑에 1번. 여기에 해당되는 게 7가지 나왔잖아요. 이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1번.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가 환매하는 경우 매도자 매수자 간의 취득 그랬죠. 여기 줄칠 건 환매 등기. 환매 등기 이게 무슨 권? 환매권. 여러분 환매권의 뜻을 모르는데 외우면 외워봤자 멀리 가지 못해. 기억이 안 나는 걸. 환매권이 뭐냐 이거죠. 지금 매매를 하지만 내가 다시 살 거야. 이게 환매야. 예? 지금 내가 팔어. 근데 지금 가격으로 나중에 살게. 아니 살 걸 왜 팔어? 심심해서? 돈 필요하니까. 여기 보세요. 환매권은 왜 하느냐? 여러분 오늘 2시에 수업 끝나잖아요. 근데 오늘 3시에 내가 10억이 필요해. 얼마? 10억. 근데 저는 부동산이 많아요. 그럼 오늘 2시에 끝나고 등기 권리증 가지고 주거래은행에 가서 담보 제공하고 대출 좀 해줘 10억. 그러면 1시간 만에 나오냐고 돈이. 현실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 하는 게 환매권이지 주로. 그래서 내가 원장님한테 물어봤어. 학원에 올 때 와서. 원장님 나 오늘 3시에 돈 10억이 필요한데 교실에 누구 어떤 분이 돈 많으니까 교실에 있는 분 전부 다 돈 많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하고 거래하는 거지. 뭐라고? 내 상가 부동산 감정평가한 거 30억짜리가 있는데 30억짜리 상가 빌딩이 있는데 내가 10억에 팔겠다. 여러분 살 사람은 사라. 사 안 사? 사지. 그죠? 근데 계약해. 뭐라고? 환매 계약이죠. 뭐라고? 내가 이거 팔지만 환매는 5년을 넘으면 안 돼. 환매법에. 부동산은 5년이에요. 동산은 3년이고. 자, 그럼 5년 안에 약속을 하는 거지. 4년 있다가 내가 뭐 하겠다? 사겠다. 그러니까 살 테니까 이거 다른 사람한테 팔면 안 돼. 이거 계약하는 게 무슨 권? 그럼 여러분은 나한테 얼마 주고? 10억 주고 내 부동산 여러분 앞으로 등기하는데 여러분 앞으로 등기는 하지만 소유권이 없죠. 소유권이 뭐예요? 사용, 수익, 처분. 사용 수익은 안 되니까 여러분이 임대사업에서 돈 벌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는 권리는
온전한 소유권이 아니잖아. 사용도 하고 수익도 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 가지고 있을 때 취득이라니까. 근데 여러분은 사용, 수익만 하는 거지.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는 권리가 없어.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이 아니야. 그러니까 실질적 취득이 아니라 왔다 갔다 형식상 뭐만 하라? 등기만 하라. 그래서 옛날 취득세 빼라 이거예요. 표준세율. 그래서 우리는 다 읽어볼 필요 없어요. 무슨 권? 환매 등기 그러면 그냥 왔다 갔다 등기. 진짜 매매? 아니다. 가장매매, 가짜 매매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팔지만 다시 내가 되찾아올 거. 이해가세요? 그래서 실질적 취득이 아니니까 2% 빼라. 다음 두 번째. 상속으로 인해서 취득해서 1가구 1주택 고급주택이 아니다. 제왜 그랬죠? 고급주택은 정상적으로 과세하고. 여러분 한 가구가 주택 하나를 상속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법은 앞뒤가 바뀌는 거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해석이. 지금 한 가구가 주택 하나를 상속받았다 그 얘기가 아니죠. 아니 주택을 10개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주택 하나를 상속받았다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상속을 받아서 1가구 1주택이 됐다는 얘기는 무주택자가 무주택자가 주택 하나를 받아서 1가구 1주택이 됐다면 취득세 내지 말고 등기만 하라 이 얘기. 이해가세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농사 짓는 사람이 농지를 매매로 취득하면 자기 의사로 취득하니까 취득세 50% 깎아줘요. 감면. 그런 사람이 농사 짓는 사람이 농지를 뭐 받았어요? 상속받았죠. 내 의사와 관계 없이 받은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예 취득세 내지 말고 등기만 하라. 이해가세요? 다음 세 번째, 법인합병. 회사와 회사가 하나로 뭐예요? 합쳐. 없어지는 회사를 비합병회사, 남아있는 회사는 합병회사인데 그거 용어 필요 없고, 없어지는 회사 부동산이 남아있는 회사 앞으로 등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에 대한 것만 내라. 2% 빼고. 그죠? 4번 공동 등기했던 것을 자기 뭐만큼 지분만큼 나누는 건 새로운 취득이 아니다. 등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2% 빼라. 5번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종전 가액을 뭐했다? 초과했으면 제외. 초과되는 부분은 빼고 종전대로 이전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종전대로 건축물. 여기 대형마트가 있다고 그랬어요. 대형마트가. 예? 근데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뭐가 없어.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고객들이 주차할 수 있는 이 철골식으로 되어 있는 조립식 주차장 시설물을 뒤에다가 설치해놨어요. 이것도 건축물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가 정문이고 여기가 뭐야? 후문.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가 번화가가 됐어. 여기가 사람 왕래가 더 많아. 그러니까 이거 여기가 사람 왕래가 많으니까 여기를 정문으로 해야 되는데 미관상 안 좋잖아. 그래서 이 건축물을 동일한 대지 안에 여기로 옮기거나 뒤쪽으로 이렇게 옮길 수가 있겠죠. 이걸 이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한 대지 안에서 건축물을 옮기는 거. 여기 있던 걸 여기로 옮겼는데 새로운 취득인가? 아니잖아. 옮겼잖아. 그럼 뭐는 해야 돼? 위치가 바뀌었어. 표시 변경 등기만 한다. 표시 변경 등기. 건축물 구조 변경 등기도 있고 건축물 표시 변경 등기.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하는 건 아니고, 예, 그래서 이건 실질적 취득이 아니다. 그래서 취득세 내지 말고 2% 빼라. 다음 6번 민법 규정에 뭐라고 그랬어요? 재산 분할. 여러분 민법 규정이 뭐예요? 민법 규정은 재판상 이혼을 했거나 협의 이혼을 했던 이혼했다 이 얘기야. 여러분 이혼했단 말이 어디 있어? 재산 분할. 예? 부부였었는데 이혼하고 나서 나눠 갖는 걸 재산 분할이라고 하는 거지. 이혼하지 않았는데 남편 앞으로 돼 있던 부동산을 부인 앞으로 줬다. 그건 증여. 이해가세요? 팔았는데요. 그래도 증여. 죽은 다음에 가면 상속. 이해가세요? 그러면 부부였는데 이혼했으니까 남남이죠? 그런 다음에 주는 건 재산 분할. 이해가세요? 자, 우리 성인들이니까 공부할 때 이혼을 안 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저도 몰라요. 안 해봐서. 근데 이혼하면 두 가지를 하는 거야. 이혼하면 두 가지. 첫 번째 위자료 달라고 해야죠. 어떤 사람이 둘 중에 하나가 가청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그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요구를 하겠죠.
그래서 위자료 받는 건 위자료 받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재산 분할은 내 거 줘. 이게 재산 분할이야. 결혼해서 모은 거니까 부부 공동재산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둘이 합의하든 소송으로 가든 나눠 가지면 되죠. 이게 재산 분할. 그럼 뭐죠? 재산 분할로 주는 사람은 파는 거 아니다. 양도설세에서 나오잖아요. 재산 분할로 소유권 이전하는 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여기는 지금 취득세죠. 그럼 재산 분할로 받는 사람은 내 거 내 앞으로 가져왔는데 취득세 또 내? 말이 안 되잖아. 원래부터 내 건데. 그죠? 그러니까 남편 앞으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내 앞으로 옮겨놓는 등기만 하라. 원래부터 내 거니까. 그죠? 그래서 실질적 취득은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2% 빼고 취득세 내라. 이해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은 전부 다 형식상 절차인 뭐만 한다? 등기만 하니까 기본 수율에서 몇 프로 빼라? 2% 빼라. 이 얘기입니다. 다음 하나 더 보죠. 방가로 이번 무슨 취득? 간주 취득. 밑에 간주 취득 그랬죠? 여러분, 간주 취득의 뜻이 뭐예요? 취득한 거 아니야. 소유권 취득이 아닌데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라고? 그냥 취득한 걸로 봐줄게. 이게 간주 취득이야. 그래서 간주 취득은 첫 번째 칸에 몇 프로? 2%만 내라. 왜? 내 재산에다가 어떤 행위를 해서 자산 가치가 증가된 거지, 소유권이 다른 사람한테 이전되는 거 아니에요. 소유권 등기하는 거 아니니까 취득세 2%만 내라. 그래서 다음 장 넘겨보시면 1번 개수. 여러분, 개수가 뭐죠? 엘리베이터가 없었는데 엘리베이터 설치했다. 여기 보세요. 법을 공부하는 거니까 항상 이거 개수는 A라는 건물이 있고 B라는 건물이 있는데 둘 다 뭐가 없어?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여기다 엘리베이터를 뭐한다? 설치하는 걸 뭐라고요? 개수. 그런데 고정관념 깨라고 그랬죠. 엘리베이터는 여기만 설치한다? 아니지. 여기다 설치할 수도 있지. 예? 건물 안에만 설치할 수도 있지만 건물 밖에나 설치할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여기다 설치하는 건 불법인데요, 세법은 관계없다고 그랬지. 불법이든 그거 따지지 않는다. 그냥 합법이든 불법이든 이렇게 설치했어. 그럼 이거 설치하면 요 면적이 뭐였어요? 이건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고. 면적은 그대로죠. 그런데 요거 설치해서 건물 가격이 증가됐지. 간주 취득. 이해가세요? 그래서 개수는 두 가지야, 두 가지. 그런데 여기는 개수로서 면적 증가는 뭐하고? 제외. 그건 원시 취득이니까 빼고. 가격 증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격만 증가한 거죠? 내 건물에 내가 엘리베이터 설치해서 건물 가격이 올라간 거지 소유권이 다른 사람한테 이전하는 거 아니잖아. 그냥 내 거니까 등기 안 하죠? 그러니까 2%만 내라, 취득세. 다음 2번. 선박 차량 기계 장비의 종류 변경이 뭐예요? 종류 변경이 구조 변경. 구조를 뜯어 고치는 게 구조 변경을 종류 변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돛담배 선박을 가지고 있어 바람 불어야 가죠. 예? 그런데 돛담배 없애버리고 엔진으로 교체했다. 그런 것이 뭐라고? 종류 변경. 구조 바꿨잖아. 종류 변경. 그래서 선박의 크기는 그대로인데 선박의 가격이 뭐하면 올라갔다. 간주 취득이죠. 소유권 이전 안 하니까 등기 안 하니까 취득세만 내라. 다음 지목 변경, 가액 증가. 임야를 가지고 있다가 개간해서 뭘로? 전답으로 바꿨다. 내 땅에다가 개간한 거죠. 그러니까 증가된 거에 대해서 취득세 2%만 내고 등기는 안 하니까. 소유권 등기하는 거 아니니까. 다음 3번.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서 과점주주가 됐다. 이 얘기는 과점주주가 됐다는 얘기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서 몇 프로? 50% 초과했다. 이 얘기야. 초과했을 때만 과점주주라고 하니까. 그러면 과점주주가 됐으면 부동산을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를 내는 거지 회사 부동산을 과점주주 앞으로 등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취득세만 내라. 2%. 이렇게 해서 1, 2, 3번은 간주취득이에요. 그런데 4번, 5번, 6번은 간주취득은 아니지만 간주취득과 같이 2%만 되는데 이건 부동산이 아니니까 생략하고. 그럼 밑에 7번에서 니은 디귿 보세요. 니은. 지적공상 지목이 뭐예요? 묘지. 묘지 취득했으면 땅을 산 거잖아. 땅. 토지.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 뭐 내라? 취득세 내라. 이해가세요? 그런데 묘지에 대해서 등기는 비과세야. 세금 안 내니까 취득세 2%만 내라. 등기 안 하니까. 다음 디귿. 1년을 초과하는 뭐? 여러분 1년 안 돼서 없어질 임시건축물은 취득세 안 내요. 비과세. 그래서 건물 지었는데 주택건설회사가 견본주택 만들어 놨어요. 모델하우스.
그 1년 안에 없어질 거니까 무슨 건축물이야? 임시건축물 만들어서도 1년 안에 분양해서 없어질 건데 그래 취득세 내지 마. 이렇게 비과세 혜택을 줬어요. 근데 1년 지났는데도 계속 사용해. 그럼 취득세 내라 이거지. 위반했으니까. 그러나 등기는 안 해요. 어차피 뭐 할 거니까. 세금 내고 철거하니까. 철거하더라도 1년 초과하면 뭐 내야 돼? 취득세는 내야 돼. 이해가세요? 자, 이렇게 등기 안 하고 취득세 2%만 내라. 이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보시면 밑에 자 이렇게 출제됐어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무슨 세율?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빼라 그랬죠. 중과기준세율은 2%예요. 2% 빼라는 얘기는 옛날 취득세는 내지 말고 등기만 하라. 그죠? 예, 그런 것만 모두 묶인 것 한 취득한 물건은 주택이 아닌 부동산이며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죠? 그럼 기억, 환매 등기 읽어볼 필요 없죠? 진짜 매매 아니야. 왔다 갔다 뭐만 해? 등기. 그래서 2% 빼. 맞죠? 1년을 뭐 하는 거? 초과는 임시건축물은 없어질 거죠? 등기 안 해요. 그러나 1년 초과하니까 취득세는 내라. 일단 2%. 다음 디귿. 재산 분할 있죠? 내 거 내 앞으로 가져오니까 취득이 아니야. 그러나 등기는 옮겨놔야죠. 그래서 2% 빼고 취득세 내라. 맞고. 자, 등본상 본인 지분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 분할, 공동 등기했던 거 자기 지분만큼 나누는 건 내 거 내 앞으로 등기하는 거니까 취득은 아니죠. 그러나 뭐는 내라, 등기는 해야 되니까 2% 빼라. 이렇게 해서 모두 묶인 건 기억, 디귿, 니을. 답은 몇 번? 5번. 여기까지. 됐습니까? 예, 잠시만 쉬었다 가죠.